정복에 나선 명의와 함께 입속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구강암에 대해 알아보자. 구강암은 입의 겉과 밖 어디든 생길 수 있다. 들여다볼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진행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특별히 아픈 적이 없어 병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황용익 씨. 하지만 최근 들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치 큰 알사탕을 물고 있는 듯 한쪽 뺨이 불룩해지면서 병원을 찾았다. 그렇다면 환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아버지가요, 왜 이제 턱 밑으로 그러니까 아버님이 틀니를 하신 상태였었는데 우리가 잇몸이 이렇게 약간 보면 이렇게 붓잖아요. 이렇게 홍나듯이 약간 붓는 기가 아버지가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치과에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잇몸이 부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프신 거를 못 느끼셨는데 근데 그때는 좀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좀 진행이 좀 이제 크기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암은 볼 점막에서 시작되어 위턱과 림프절, 침샘으로 전이된 볼 점막암 4기. 그런데 이 환자는 볼 점막암을 일으킨 원인으로 짐작 가는 점이 있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치아 때문에 틀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 틀니는 어디서 만드셨는지? 아버지 틀니는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 야매로 하시는데 그런 데서 이제 좀 잘하신다는 분한테 하신 것 같아요. 일찍 20한 2, 3년 됐어요. 한 지가 21살, 2, 3년. 기계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자극이 반복되어 입속 점막이 손상되어 변성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 치아 보철물이 서로 다른 소재로 전류가 발생해 점막에 만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경우 모두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구강암에서 또 하나의 그 원인을 차지하는 게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치과가 아닌 곳에서 틀니를 하시거나 뭐 크라운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 그것들이 아주 만성적인 기계적인 자극을 주게 돼서 점막이 헐고 그 헌데가 궤양이 그 암이 침투하기 쉬운, 암으로 변성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원하는 암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철물로 인해 오랜 시간 꾸준히 자극을 받으면서 점막은 변성을 일으켰고 암으로까지 발전했다. 게다가 암은 넓게 퍼져 있어 수술 범위도 매우 넓다. 원발병수의 치료는 침샘 절제술, 그다음에 그 뺨에 생긴 혹의 절제술, 그다음에 목에 임파선 전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목에 임파선 절제술,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이 같이 동반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왼쪽 팔에서 피부와 피하 조직 그리고 혈관을 붙여오는 조직 이식을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목 부분을 열어 암이 전이된 것으로 확인된 침샘과 림프절을 잘라내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때 안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목에 있는 혈관 신경과 근육을 잘 보존하며 섬세하게 림프절만 제거해야 한다. 자, 지금은 이제 넥하고 파로티드는 끝났어요. 80이 넘은 고령 환자인 만큼 암을 제거하고 재건해야 하는 큰 수술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구강암 치료에 있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보조적인 만큼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환자는 오른쪽 뺨 점막에서 편평상피암이 발생했다. 뺨에 나타난 혹의 크기는 약 4.5cm.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암이 번져 있는 상태다. 수술은 먼저
귀 앞쪽부터 턱 가운데까지 목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고 침샘과 림프절을 제거한다. 이후 오른쪽 볼에 있는 병소를 제거하고 왼쪽 팔 전완근 부위의 피부와 혈관, 근육을 채취해 볼에 이식한다. 피부는 눈사람 모양으로 채취해 큰 부분이 입안 볼 쪽 점막으로, 작은 부분이 바깥쪽 볼 피부를 대신하도록 이식한다. 이후 목에 있는 혈관과 손목에서 가져간 혈관을 연결하고 꿰매면 수술은 끝난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볼 점막을 떼어내기만 하면 안면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반드시 재건을 위한 이식술이 필요하다. 구강암 수술에서 이식에 사용될 피파는 주로 손목이나 허벅지 등에서 떼어낸다. 그 중에서도 손목 부위는 피부가 얇아 뺨을 비롯해 입 안쪽 점막이나 혀를 제거하는 데 적합하다. 이식에 필요한 피부와 혈관이 준비됐다. 피부와 혈관을 크게 떼어낸 손목 부위는 다시 허벅지에서 피부를 떼어 이식한다. 피부를 떼어내고 이식하는 수술인 만큼 잘 끝난다 해도 수술 후에는 얼굴과 몸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다. 손목에서 떼어낸 피부를 얼굴에 이식할 때 함께 떼어낸 동맥과 정맥은 목에 있는 안면동맥과 안면정맥에 있게 된다. 혈전이 생기면 괴사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수술 후 이틀간은 혈류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구강암 치료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구조가 복잡하고 특이한 조직들로 이루어진 구강.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 전 의료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어날 상황들을 예측하고 재건을 계획한다. 두께를. 이 수술을 받게 될 환자는 올해 60살의 윤옥자 씨다. 잇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느닷없이 구강암 진단을 받았다는 환자. 고작 2-3달 전에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생각보다 암은 넓고 깊게 퍼져 있다. 우측 잇몸에서 시작된 암은 턱뼈까지 파고들었다. 치은암 4기. 진통제 없이 통증을 참기 어렵다. 목이 감기인가 그랬더니 근데 목까지인데 다 아프고 이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그냥 엉근히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뭘로 콕콕콕 싸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데 이런 입술이 그러니까 바늘로 막 다 찌른다 그럴까? 이렇게 따끔따끔따끔하고 이제 그게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깜짝 놀라는 게 가만히 있다가 여기다 확 찔러요. 여기까지 그래요. 잇몸은 염증이 잦은 부위다. 그렇다 보니 치은염과 치은암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잇몸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상적인 잇몸에 비해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며 잇몸이 붓는 형태를 보인다. 치은염은 잇몸뿐 아니라 치조골에도 염증을 일으켜 붓거나 출혈이 나타난다. 치은염과 달리 치은암은 잇몸 속이 아닌 표면이 허는 것 같은 변화가 생기는데 대부분 살이 파 있는 듯한 궤양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윤옥자 씨의 수술이 있는 날. 구강암 중에서도 턱뼈를 자르고 재건하는 수술은 고난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오늘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방법대로 수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술은 먼저 목 부위를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환자는 현재 오른쪽 잇몸에서부터 아래 턱뼈까지 암이 침윤돼 있는 상태다. 수술은 목 부위를 절개한 다음 전이나 재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암의 통로인 림프절을 예방적으로 떼어낸다. 이후 암이 번져 있는 턱뼈를 제거하는데 잘려진 턱뼈가 재건된 뒤에도 온전히 씹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금속 판을 연결하여 위치를 잡아둔 상태에서 턱뼈를 잘라낸다. 잘라낸 턱뼈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골반뼈와 근육, 혈관을 한꺼번에 채취한다. 골반뼈를 잘라낸 턱뼈 자리에 맞춰 넣고 나사로 고정한다. 이후 혈관을 잇는 미세 혈관 문합수를 하고 나면 수술은 끝난다. 얼굴의 한 축인 턱뼈를 잘라낸다는 것은 의료진에게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보다 안정적인 수술을 위해 아래턱에 금속판을 연결했다. 구강암의 경우 암이 턱뼈로 번지면 암의 범위가 넓지 않아도 구강암 4기에 해당한다. 그만큼 턱뼈로 암이 전이되면 수술은 커지고 회복은 더디어진다. 암이 시작된 잇몸과 아래 턱뼈 절반, 치아 일부까지 암이 퍼져 있는 조직물들이 몸 밖으로 나왔다. 이게 잇몸에서 기원에서요. 턱뼈를 뚫고 들어간 바로 원래 발생된 병소입니다. 원발 부위라고 하는 그 하악골을 침범한 치은에서 발생한 편평상피암이고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암보다는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암이 좀 더 그 성질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턱뼈를 앞뒤에 좀 광범위하게 절제를 했고요. 암을 깨끗하게 떼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거 풀어져 나가는 거고요. 예.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절제 부위에서 암이 발견되거나 림프절에서 암이 발견된다면 수술로 더 잘라내야 한다. 병리실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에선 재건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잠시 후 다행히 절제면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고 목 부위 림프절로도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재건 수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식을 위해 골반뼈와 근육, 혈관을 한꺼번에 떼어냈다. 보통 턱뼈 이식에는 종아리뼈와 골반뼈가 사용되는데 턱관절을 포함해 턱뼈를 길게 떼어낼 경우 이식을 위해 종아리뼈를 사용한다. 하지만 오늘처럼 아래 턱뼈 일부 결손만을 재건할 때에는 길이가 6, 7cm 정도인 골반뼈를 이식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 혈관을 잇는 것으로 수술은 끝이 났다. 재건을 하긴 했지만 치아 일부가 없는 만큼 임플란트를 심을 때까지 환자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요리사인 아내는 아픈 남편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무엇을 넣었는지 모를 만큼 곱게 간 유동식이다. 혀를 움직이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넘어가지 않아요. 못 넘기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묽게 해가지고 이렇게 혀가 안 움직이니까 하는 그렇게 해서 넘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도로도 넘어가고 그래서 식구들하고도 거의 식사를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살에 들려가지고 막 뱉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먹을 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줄줄. 사람들하고도 대화할 때도 이가 없으니까 그냥 침이 이렇게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안 가려고 그러고. 이석희 씨는 1년 전 왼쪽 혀 아래쪽에 3cm 크기의 궤양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구강저암 4기. 혀와 잇몸, 턱뼈까지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말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요리해 주시고 싶으세요? 아버지 나가시면. 좋아하는 거 많죠. 먹고 싶은 거 이제 다 해줘야죠. 해물. 해물. 임플란트 하고 이해하면 저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내가 요리사잖아. 그러니까 음식 맛있는 거 다 해준다고 제가 항상 그래요. 지난 1년간 환자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 먹는 거. 말 하면 다리 피부와 뼈를 이식해 턱뼈와 혀를 제거했고 수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를 30회나 받았다. 힘든 치료 과정을 겪으며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석희 씨. 그는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었다며 구강암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건축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이제 조금씩 먹고 참대. 그리고 이제 끝나면 또 이렇게 모여서들 먹고 이래가지고. 담배는 하루에 한가. 본인이 이게 조금 왜 아프셨다고 생각하세요? 술 마시고 양치 안 하고 그냥 밥도 안 자고 먹어.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닐까. 수술 전날 사진을 찍었다는 가족들. 큰 수술을 잘 견뎌냈고 그 후로 찾아온 변화들도 잘 겪어냈다. 수술 후 1년 내에 재발이 많다는 구강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라도 어느 날 순간에 재발이 된다거나 하면은 내가 후회는 없어야 돼.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후회 없이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빠 물건 사면 최고로 사. 뭐든지 최고로 해줘. 그리고 이젠 그동안에 아빠가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최고로 해줘야 돼요. 저도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시간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아온 부부. 오늘 이석희 씨는 중요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제 지난번에 1년 암 검사하고서 다 괜찮아지셔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잘 못 드셨잖아요. 이제 이를 만들어 드려야죠. 이를 만드는 첫 번째 작업으로 임플란트를 3개를 심어 드릴 거예요. 구강저에 생긴 암으로 혀와 잇몸, 턱뼈와 여러 개의 치아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지 1년. 그 사이 재발이나 전이가 없을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 시술은 환자의 잇몸 상태나 치아 구조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계산해 이루어진다. 특히 오늘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임플란트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며 시술이 진행된다. 구강암 수술로 이루어지는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처럼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
많은 치아를 심어야 하는 구강암 환자들에겐 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임플란트가 완성되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이가 들어가면은 입술 꺼진 거 그것도 조금 살아나고 그다음에 혀 앞으로 튀어나왔던 것도 조금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발음도 조금 나아지실 거고 삼키는 것도 훨씬 나아지실 거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한 번의 고비를 잘 견뎌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의 회복은 빨라진다. 볼점막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80대의 황용익 씨. 처음 병원에서 만났던 날처럼 여전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다. 예, 아버님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서울 간담을 빼면서 말 못하는데 뭐.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버지 많이 좋아지신구나. 아버지 밥도 잘 잡수시잖아, 그지? 응? 아버지 밥. 감사합니다, 촬영 많이. 예. 빨리 완쾌하시죠. 네. 아버지, 화이팅! 자, 화이팅! 입속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구강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 명희는 몇 가지 충고를 남겼다. 수술 후에 그 대부분 발음이 어른해지고 그다음에 이 같이 사회생활을 할 때 식사 후에 그 관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 조금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얼굴에 변형이 나타나고 그다음 수술 흉터가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을 자꾸 가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지 않게 자신감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